커뮤니케이션 전공자고 또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한국에서 경희대에서 처음으로 개설을 해서 지금 학회도 생기고 많이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가 앞에 붙으면 직장에서의 어떤 그 우리 돈과 관련된 그런 직장에서의 비즈니스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 학문으로서 한국에서도 10년 전에 학회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많은 학교에서 교과서로 교양대학에서도 쓰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원격으로 하네요. 이건 와이파이라고 그러나요? 원래 제가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연결을 했는데. 네. 갑자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여기 반 정도는 지난번에 들으셨는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커다란 그 바운더리 안에 커뮤니케이션만 가지고도 과목만 해도 거의 제가 들었던 과목 또 제가 공부했던 과목만 해도 30가지 정도 돼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요. 모든 대통령들은 그 취임식에서 소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소통이 제일 문제다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학문적으로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학문에 있는 분들이 밖에 나와서 그걸 대중화를 시키지 못했으니까 누구나 쉽게 말하는데 결국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소통은 무슨 뭐 회사 강의할 때 보면 10가지 아이템 중에 꼭 들어가 있는 게 소통이에요. 왜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끝없이 하느냐 그 쉬운 걸 소통이 별거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계속 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우선 첫 번째는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해도 들을 때는 참 쉬운데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통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들어봐야 그걸 실천하고 연습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돼 있고 그걸 한국말은 소통이라고 그러는데 소통이란 소통학회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학회도 있고 그래요. 소통학회는 나중에 이제 생긴 그런 좀 파퓰러한 퍼블릭한 그런 것이 이제 소통이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소통에 대한 강의를 거의 회사 수준으로 하는 가장 큰 에이전시가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엔 물론 대표광사가 있고 누구겠어요? 첫 번째 남자는 누구죠? 김창옥. 그렇죠. 김창옥이죠. 네, 김창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미경. 네, 그렇죠. 김미경. 김미경 그분은 회사에 한 50명 정도 돼요. 그 직원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엄청 크고. 네, 그다음 김창옥 그분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여러분 아마 뭐 저기 고흥이나 이런 데 가도 이 전봇대에 뭐 붙어 있어요. 무슨 뮤지컬 그 광고랑 같이 김창옥 쇼 그래가지고 입장료 5만 원, 3만 원, 2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때는 공황장애 걸릴 정도였어요. 너무 많이 불려다니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회사가 있어요. 김창옥 에이전시가 따로 있어서 그분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분이 매번 지난번하고 너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요새는 다 또 이렇게 촬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바꿔야 돼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거의 1년 동안 그 활동을 못하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고백도 하고 뭐 그런데 그 고백한 것을 또다시 재료로 써가지고 다음번에 또 강의를 하고 그러죠. 근데 김창옥은 제 후배예요. 두 분 다 무슨 과를 나왔어요? 성악과. 네, 음대를 나왔어요. 둘 다. 김창옥은 창자가 붙잖아요. 창이라는 게 성악이라는 뜻이거든요. 옥구슬처럼 창을 한다. 그래서 김창옥. 그래가지고 그게 돌이 된다. 김창옥이죠. 그래서 그분은 경희대 성악과를 나왔고 바리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커뮤니케이션을 꼭 학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타고난 커뮤니케이션의 여러 분야 중에 타고나고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이에요. 예술이고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 뭐죠? 메시지가 흘러가는 채널이다 그거지. 그리고 모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연예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무대 매너가 있어요. 어디 가셨네 우리 단장님이. 네, 노래 단장님이 어디 가셨는데. 시작. 네, 일단 무대에 오르면 완전히 자기가 아니야. 공인이 돼요. 예술이니까 공인이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게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 자신이 남에게 소통을 할 때 자기 자신이 하나의 채널이 되는 거예요. 채널. 그래서 되는 거고, 난 그 여기 좋은 점이, 우리 모임의 좋은 점이 아마 CBMC 어느 에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음악이 많은 곳이.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사람을 부들부들하게 해줘서 메시지가 갈 때 저절로 이렇게 가게 해줘요. 사람을 처음에 와서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럴 때 무장 해제를 시키는 게 음악이다. 예술이다. 예술. 그래서 난 제가 어디 한번 그 편의점을 새벽 2시에 갔는데 혼자 노래를 부르는 점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잘한다고 그랬더니 이태리 유학 갔다 왔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편의점에서 일하거나 배달하는 이태리 유학한 배달원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왜냐하면 잡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리가 없어. 네네. 그 조찬 모임이라고 CEO들이 아침마다 모이는 게 모든 호텔에 매일 거의 매일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강사가 나와서 얘기하지 그 앞에 좀 그런 사람을 써서 용돈이라도 좀 주면서 이렇게 하면 자기들도 좋고 또 예술하는 사람들도 할 텐데 우린 바로 그냥 뭐 아침에 와가지고 조찬 모임들 우선 바로 그냥 강의를 들어가고 그러니까 강의 효과도 없고 예술가를 이렇게 키워주지도 못하고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서도 어떤 합창단인가 봐요.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노래를 중간쯤 부르니까 주인이 막 뛰어가더니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태리 같은 데 가보면 어때요? 누군가 벌떡 일어나서 노래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식사값도 안 받고 뭐 와인 하나는 저쪽 테이블에서 드렸습니다. 와인 한 병 따고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악하는 사람들은 여름에 자기가 배웠던 이태리 가가지고 돈이 없으면 무전여행할 때 노래 한번 부르고 밥 때우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음악에 대해서 노래에 대해서 노래만 하면 그냥 뭐 깜짝 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벽송이라는 바리톤 가수를 아는데 여러분 우벽송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독일에서 13년을 공부를 하고 왔는데 잡이 없는 거예요. 바리톤인데. 그래서 잡이 없어서 뭐 간간히 이렇게 누가 초청하면 하고 뭐 레슨도 이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연습할 때도 없어가지고 저기 우면산에 보면 장수가 개 기르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해요. 왜냐면 거기서 소리 질러도 사람들이 개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우연히 찍었는데 자기가 하는데 개소리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새끼야 조용히 해. 우렁찬 목소리로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개들이 조용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그런 거 봤어요. 그래서 전 우리나라가 예술가를 좀 이렇게 많이 키워야 된다. 뭐 미술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도 저도 이렇게 아마추어로 노래를 이것저것 써서 부르면은 이렇게 노래 봉사도 하고 그렇지만은 너무 우린 노래에 대해서 연습할 데가 없어요. 저도 집에서 연습하면 옆집에서 바로 그냥 관리실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해달라고. 노래 듣지도 못해, 부르지도 못해. 그래서 이거 노래 연습하는 건 딱 한 가지이더라고요. 그래도 소리 지를 수 있는 거는 왜냐면 이 버스킹 하는 것도 허락도 받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버스킹을 할 때 잡혀가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앞에 가운을 걸치고 거기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쓰고 어디서나 버스킹 할 수 있어요. 누구도 안 잡아가.
여러분 지하철에서도 노래 부르는 사람 맞죠? 누구도 안 잡아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악가들이 이 버스킹해도 잡아가지 않는 것은 그렇게 쓰고 그 가운을 입고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버스킹 하는 데를 좀 찾고 그랬었는데 그 방법이 있구나 해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것만이 용서받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누구나 커뮤니케라는 것은 이런 집단이죠. 커뮤니티에서 함께 소통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직장에서도 세대 간 뭐 이런 게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 MZ세대, 신세대하고 골치가 아프다라고 그래가지고 신세대, MZ세대에 대해서만 김창옥하고 김미경이가 한 몇백 건을 해서 벌써 강의를 했어요. 끝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것도 사실은 다 그런 데서, 왜냐면 진리라는 것은 뭐 그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다 이렇게 조합돼서 있는 거니까 별로 새롭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례 같은 거 이런 게 있고, 또 이렇게 이런 강의는, 앞으로 이런 강의는 뭐하고 경쟁이 되는 거죠? 유튜브 강의랑 경쟁이 돼요. 그래서 차별화를 해야 된다 그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유튜브에 있는 건 똑같네 이러면은 김창옥보다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 그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데서의 그 디스커션은 우리가 연습은 안 돼 있지만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차별화는 뭐예요? 질의응답.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연습. 그래서 연습하고 질의응답하고 이런 건 유튜브에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오프라인 강의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액티브하게 참여하고 질문하고 이런 걸로 해야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뭐 소통 이렇게 제목만 탁 치면 쫙 수백 개가 나오니까 유튜브라고 못 이겨요. 그러니까 문화 뭐 이런 것도 우리 문화 모임이지만, 문화 모임 같은 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말하는 종교 이런 데가 번창한 이유가 뭐죠? 문화 프로그램으로 번창했다는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도 아시고. 문화 프로그램. 그 문화 프로그램 기가 막혀요. 뭐 악기를 따 그러면 악기 전문가가 탁탁 붙고 그래가지고 하고 뭐 그래가지고 문화 쪽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올라가거든요. 나중에 그분이 재림주다라는 게 결론이지, 항상 그분이 재림주다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문화 뭐 유럽에도 그러죠. 유럽 여행하면 굉장히 좋은 건물, 아주 고창한 건물인데 교회인데 캐바레로 쓰고 있는 데가 많아요. 캐바레, 술집, 카페, 뭐 그다음에 뭐 공연장 이런 걸로 굉장히 잘 돼요. 캐바레로 하면 그렇게 잘 되는데 교회일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30명만 오는 거예요. 그 넓은데. 그래가지고 거의 뭐 유럽에는 실제로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난 3년간의 팬데믹 때 엄청 줄어가지고 지금 뭐 30%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16%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세대가 어디예요? MZ세대다 그거죠.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있었던 거기에도 새롭게 거기선 하도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가니까 그 푸드 트럭도 갖다 놨어요. 교회에다가 푸드 트럭도 갖다 놓고 카페도 주고, 젊은 애들 입맛하고 그 지하에 있는 그 식당하고 안 맞는다 그거죠. 지하에 있는 식당 김치찌개하고 애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카페를 아주 멋지게 만들었어요. 카페를. 거기 보면 전부 다 젊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기선 왜냐면 거기 새로운 목사님께서, 젊은 목사님이 후계자로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사람을 잡아놓을까. 그래서 다시 옛날에 뭘로 예배당이 옛날에 뭐였었어요? 연애당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 젊은 사람을 잡아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 19세기까지만 해도 원래 왕실 같은 데서는 꼭 처음에 댄스 파티 같은 거 할 때는 거기 주교가 와서 축도하고 남녀 공주 뭐 예를 들면 공주 왕자가 유럽 같은 데는 수천 명이었었어요. 수천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애들이 딸도 지금 시세대지만 걔도 이렇게 왕자
하고 그게 맞느냐고 많다 그거죠. 왕자하고 공주가. 왜냐면 한국하고 다르거든요. 봉건제이기 때문에 성 하나가 왕자, 공주가 수십 명씩 돼요. 그런 나라가 한 1000개 정도 되니까 유럽에. 그리고 전쟁 날 때마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나라라는 형색을 갖춘 거지 전부 다 그거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딱 왕자 공주가 이렇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응? 왕자 공주가. 그러니까 그 동화를 우리나라 버전으로 만들면 끼는 버전이 되고, 뭐 중국 왕자랑 통교하려도 중국어를 모르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유럽은 전부 다 레트너를 가르쳤어요. 연애할 때 그거를 할 때 용어로. 그래서 왕자고 러시아에 있는 왕자가 프랑스에 있는 공주랑 너무 연애를 잘해요. 라틴어로. 그래서 일단 귀족들은 무조건 1학년 들어가면 뭐부터 배우죠? 라틴어부터 배워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뭐라 그래요? 그래머 스쿨이라고 그래요. 라틴어의 그래머, 문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 라틴어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것도 소통을 위해서 요즘에 그 MZ 세대끼리의 소통을 장려하는 거, 이것이 사실 우리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 교회의 그 젊은 인력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전통이 있어요? 무슨 전통? 교회 오빠. 얼마나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교회 오빠라는 게. 그런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안 나오지. 거기 말고 딴 데 가서 홍대 클럽이 최고지. 그냥 홍대 클럽이.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하면 사람들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홍대에서 밤에 잘 놀려면은 늦잠 자야 된다라고 기력이 있어야 되니까 도시까지 자고 그다음에 홍대로 기어나가잖아요. 교회에 올 시간이 있어야지 중간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굉장히 주창을 해요. 무슨 뭐 목사님 모이면서도 그런 얘기해가지고 이단으로 몰리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이 살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소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반 정도는 알겠지만 SMCREF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1학년 때 배우는 거다 그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고, 그래서 SMCREF가 뭐냐면 Sender, Message, 그 다음에 채널, 리시버, 이펙트, 그 다음에 피드백이다. 이런 순서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SMCREF라고 입으로 외우시면은 여러분이 뭐 기획서를 쓰더라도 이런 순서로 쓰면은 딱 맞아요. 이 순서로 제목을 SMCREF로 해서 하면은 아주 컴플리트한 빠진 거 없는 그런 그런 그 기획서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려면은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은 신세대와의 소통인데 신세대끼리에 대한 거는 잠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분 신세대는 아니신 것 같아요. 신세대이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완전히 신세대의 끝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와 젊은 사람 간의 소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 간에. 그게 왜 우리가 중요하느냐면, 우리 유엔의 사회조사에서도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이 그 세계에서 거의 탑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진 게 뭐냐면 세대 간의 격차예요. 세대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빈부 격차가 제일 큰 나라로 돼 있어요. 빈부 격차. 세 번째가 놀라운 게 뭐냐면 남녀 격차가 또 심한 걸로 돼 있어요. 남녀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말이. 그 중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뭐예요? 가정이다, 그거죠. 가정에서 부인하고 통하지가 않아. 그건 뭐 저도 느끼는 거고 다 이렇게 많은 분이. 왜냐면 그런 훈련을 받질 않았어요. 우리 젊었을 때는 여자는 그냥 순종만 하고 남자는 명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자가 경제권을 딱 잡은 뒤에는 남자는 그냥 죽어라는 거죠. 그냥 완전히 남자는 완전히 강하지만 못한 그런 신세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훈련이, 소통에 대한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 이런 신세대의 소통법에 대해서는 직장에서의 신세대 소통은 요 중에 뭐가 들어갔냐?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면 소통이라는 것이 세대에서 잠시 강의를 드렸지만,
내면 소통이라는 거, 인트라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특히 이쪽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양이 많은데 실제로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리고 직장 신세대 소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가니제이셔널 커뮤니케이션 그래가지고 조직 커뮤니케이션론이라는 그 과목이 있어요. 조직 커뮤니케이션. 조직 안에서의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죠. 집단 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있잖아요. 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그게 있다고. 이제 다음. 네. 다음. 그래서 신세대가 뭐냐? 신세대 할 때 신세대라는 게 뭐 타고나면서부터 신세대가 온 게 아니죠.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나누고 분류하지 않으면 생각할 때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응? 혼란돼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래서 분류를 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을 심플하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흘러갈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 분류다 그거죠. 그러니까 신세대들은 기분 나쁘죠. 왜 우리한테 그런 레이블을 붙여가지고 MZ세대 뭐 이래가지고 레이블 붙여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냐. 우리 그렇지 않아. 막 그렇게 반응하는 젊은 애들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문제로 돼 있는데 그걸 젊은 애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소위 기성세대라는 사람들이 MZ세대는 무엇인가 하게 돼서 연구도 하고 뭐 용역도 주고 교수들도 연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MZ세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음할 때 자꾸 김미경 씨 같은 분도 자꾸 MZ세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MZ가 아니고 MZ다 그죠. 왜냐하면 A, B, C, D 쭉 해서 Z 발음이 미국에서는 Z라고 그러고 영국에서는 Z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영국 영어는 안 쓰잖아요. 그래서 MZ 세대가 부드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MZ 세대라고 하지 마시고 MZ 세대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럼 왜 MZ라는 게 뭘 뜻하는 건가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MZ는 글로벌하게 불리는데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베이비 부모 세대의 그건데 그들의 선봉장이 62우지요. 65세 이후에 선봉장이 뭐냐면 58개띠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리더예요. 58개띠라는 사람이. 그 세대가 있는 게 우리나라가 아주 있는 독특한 그런 거예요. 여기도 58개띠 그 세대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0대가 되면 X세대라는 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40대에 Y세대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밀레니엄 세대라고 또 생겼어요. 혹은 밀레니엄 세대 혹은 Z세대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또 밀레니엄 2000년대가 돼가지고 밀레니엄하고 그 다음에 Z를 합쳐서 그러면 Z 그러니까 영어로는 Z죠. Z가 무슨 뜻이냐? 특별히 뜻은 없고 부르기 쉽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Zoomer라는 거 있죠. Z-O-O-M-E-R ER이 붙으면 사람이잖아요. Zoomer예요. Zoomer. 그래서 이런 사람의 그룹이다. Zoomer 그룹이다라는 그러니까 A, B, C, D 뒤에부터 X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Z까지 왔고 그 다음에 Z 이후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제 없다는 거죠. 알파벳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걸 다시 그릭어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제 애들은 지금 알파 세대예요. 10대 애들이 지금 알파 세대라고 그래요. 알파. 그래서 10대 제 애들은 지금 18살인데 제가 젊으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세요. 18이라는 발음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38이겠지. 그래서 저는 맨날 그 알파 세대하고 싸우는 게 이래요. 싸우고 뭐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입장에 있다 하는 거죠.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아, 네. 배터리가 제가 배터리 드릴까? 아니 지금 여기 충전이 충전이 돼야 돼요. 아이고. 네. 그래서 거의 되겠어.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전 또 이렇게 새로운 걸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긴 MZ세대는 없는 것 같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쉬운 게 우리가 좀 더 MZ세대가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런 데서 프랙티스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직장에 가서도
그 MZ세대랑 만났을 때 그게 들거든요. 그래서 요새 보면 MZ를 희화화해서 거의 1년 내내 인기 프로그램으로 있는 게 뭐예요? 그 쿠팡 플레이에서 나오는 게 SNL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뭐 봐도 안 보는 척 하는데 사실 밤에 몰래 자기 전에 볼 거예요. SNL 아주 재미있죠. 거기 보면 주연영이라는 애가 처음에 주연영이라는 그 탤런트인데 개그맨 겸 탤런트인 여자가 아주 그 MZ세대의 상징으로 나와요. 그리고서 그다음에 이 눈이 큰 뭐 눈이 둥그란 여자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거기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MZ세대가 좀 더 귀에다 꽂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 리시버나 뭐 우리 갤럭시 리시버를 다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냐면 소통을 안 한다는 뜻이요. 소통을. 그러니까 이 MZ세대들은 옳다 잘됐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래.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응? 자기들이 오히려 MZ세대라고 이렇게 레이블을 붙여서 희화하고 뭐 여러 군데 그 드라마에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기들은 MZ로 그냥 방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네? 그래서 안 들리는 것처럼 하고 왜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문자로 주시지? 막 그러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그 지금도 이제 어떻게 학교에 계속 오프라인에서 대하고 사이버에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제가 그 인사관리 쪽으로 인사관리 마케팅 쪽으로 경영 지도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특히 사장님들로부터 아주 어떻게 하면 우리 MZ세대랑 우리가 소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뭐라고 옛날식으로 자기 젊었을 때 생각으로 얘기하면 다음날 사표 내고 안 나온대요. 아예 사표도 안 내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문자로만 보내고 그리고 다음에는 바로 노동부에서 바로 전화가 오고 바로 그냥 수속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골치 아프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게 나왔네요. 그러면 그 MZ세대의 그 특징에 대해서 고천의 거를 한번 고찬할 참자. 그 MZ세대의 특징이 있죠. 특징이 여기 보시면은 그 우선은 이들은 숫자로 얘기한다 그죠. 모든 걸 숫자로 얘기해요. 숫자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것도 숫자로 내가 얼마를 했고 뭐 성과급 그러면 요번에 수익이 얼마인데 얼마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바로 모든 소통을 인터넷으로 다 하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블라인드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이건 익명으로 해가지고 심지어 공무원 세계에도 다 있어요. 익명으로 해서 막 써요. 막 올려요. 거기다가 그 조직에서 예를 들면 뭐 삼성이다 그러면 뭐 4만 명짜리 게시판이 있고 블라인드로 다 돼 있어요. 누가 얘기하는지도 몰라. 근데 거기 다 자기들 얘기하고 누가 얼마를 받고 사장이 얼마고 뭐 요번에 이익이 얼마가 났고 이런 것까지 다 알아요. 자기 내부에서 경쟁사에서 친구는 돈을 얼마 받고 이런 거 다 알기 때문에 걔네들의 정보력을 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냥 달래려고 해도 달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성과급에 10%를 준다 그러면 10%를 줘야 되는 이유 이런 것을 분명히 성과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문제가 생긴다 그러지. 그래서 지금 현재 MZ세대가 대기업 같은 경우 봤을 때 50%예요. 50%가 MZ세예요. 그러니까 MZ를 무시하고는 이건 일이 되지를 않는 거야. 일이. 특히 뭐 이 동탄이나 이런데 이번에 이준석 당선된 데 이런데도 그게 바로 MZ세대의 힘으로 이준석이 당선이 된 거다 그거죠. 그 여론조사에서 3등이었는데 3등이었는데 1등으로 당선됐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여론조사 하는 사람도 MZ의 여론을 읽어내지 못한 거죠. 제대로 읽어낼 방법 같은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답이 나와서 그 사람은 3등할 것이다 그랬는데 1등으로 당연히 당당하게 이렇게 당선이 된다고 그러죠. 근데 동탄 지역이 MZ들이 다 잡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 동네가.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성과 의지다. 자기 성과에 대해서는 꼭 받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따진다 그거죠. 따져요. 그리고 나중에 기다려라 이런 건 없어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삼모사가 아니고 조사 모 3을 좋아해요. 일단 4를 달라. 그리고 저녁 때 3을 달라. 그리고 4 받고 그만둬 회사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과 중심적이다.
그 다음에 자율적이다. 누가 뭐 이렇게 시키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자기가 그냥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두라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코로나 때 더욱더 심해졌어요. 왜냐면 재택근무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조직에서 일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한다 그거죠. 혼자서 귀 막고 음악 들으면서 그냥 하고, 누가 저기 음성도 싫어해요. 이렇게 전화했을 때 음성 싫어하는, 저기 우리 목사님한테 미안하지만 저도 이렇게 음성을 잘 안 받거든요. 문자로 다 하고 그러는데, 아니 저기 원시 시대도 아니고 무슨 음성을 하느냐고, 문자도 있고 그런데라고 얘기한다 그거죠. 그래서 자율적인 걸 좋아한다. 또 하나는 협업적인데 뭐냐면 윗사람하고 협업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룹으로 하는 거. 그게 왜냐면 학교 때도 전부 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 수시제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전부 다 팀플이라는 거예요. 팀플레이라는 거예요. 팀으로 해서 성과물을 낸 다음에 그걸로 성적을 내요. 성적을 어떻게 내냐면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로 내버려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서 먹튀하는 애들이 있어요. 먹튀. 그래서 먹튀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먹튀는 뭐냐면 이름만 걸쳐놓고 있고 점수를 똑같이 받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 증오가 굉장히 심하다 그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런 팀에서 그렇게 하면 막 그냥 그 앞에서 대들고 싸우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창의적이다. 창의적인 걸 좋아해요. 창의적인데 뭐냐면 즐거운 창의적을 좋아해요. 즐거운 창의적. 아까 창, 통, 혼 얘기하셨지만은, 맞죠? 혼찬통 얘기하셨지만, 혼이 있는데 혼이 있으니까 가짜 쌀도 만드는 거죠. 혼신을 다 해가지고 가짜 쌀을 만들어요. 사람이 죽건 말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제 창의라는 것에 즐거운 데서 창의가 나온다. 그래서 노는 거를 참 좋아한다 그거죠. 노는 거, 노는 데서 나온다. 그 다음에 피드백. 자기가 뭘 해서 내면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은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다? 바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계속 성적으로 해서 스카이 대학도 가고 그런 애들이라서 바로바로 성적이 나와야 돼요. 바로바로 성적이 나오고 증명사업 받아야 되고 그렇다 그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자기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건데, 숫자로 좀 존중해 주는 거죠. 근데 딱딱 성과급이면 성과급, 뭐 월급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예전엔 우리 때만 해도 2박 3일 정도 휴가밖에 못 가는데 저는 다 계산해요. 애들이 다 계산하면 뭐 최소한 3주 정도는 다 휴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럽이다 일본이다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인천공항 가면 전부 다 젊은 애들이에요. 반 정도는 젊은 MZ세대들이 다 반바지 입고 요새도 나간다 그거죠. 뭐 좌석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아주 붐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명확한 의사소통을 바란다 그죠. 그건 뭐냐면 특히 윗사람이 얘기할 때 일을 주는데 이거 좀 알아서 해 라는 건 없다 그거죠.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양과 시간. 그러니까 몇 장짜리로 2시간짜리를 내일 아침 9시까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좀 알아서 해봐. 우리 때만 해도 그랬죠. 뭐 알아서 해봐. 그래서 딱 오면은 이걸 이렇게 이걸 뭐 작품이라고 해서 집어던지고 다시 해 막 그러잖아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되게 싫어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구체적으로 지적해줘야 돼.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지적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피드백은 그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중간중간 체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성과를 내면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성과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부정적인 얘기가 꼭 논리적이어야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워라벨이 무슨 말이죠? 워라벨을 인정해줘야 된다. 아까 뭐 여행 요새 뭐 엄청 간다 그랬잖아요. 해외에 워라벨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게 work and life balance를 갖다가 한국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이게 영어처럼 쓰는 거죠. 근데 외국 사람한테 얘기하면 누구도 못 알아들어요. work and life balance, 워라벨 이렇게 해가지고 워라벨을 아주 자기 목숨처럼 생각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휴가가 3주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틀을 너 일해 그러고서 거기서 아무 보장을 안 해주고 그러면은 그냥 그만둬요. 그러니까 무려 대기업도 1년 내에 그만두는 사람이 30%예요. 대기업도. 그럴 정도로 애들이 이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팽개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워라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율성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 그다음에 개인의 성장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그 광고가 나왔는데 사원 모집 광고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최고가 되어 떠나라 하는 게 사원 모집 광고예요. 최고가 우리 회사에 와서 최고로 자기 몸값을 높여서 떠날 수 있게 해주겠다. 자기들 계산해 보니까 자기 회사의 평균 재직 기간이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새 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그건 뭐 그 고조 할아버지 때나 있었던 일이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제목을 그렇게 단 거예요. 최고가 되어 떠나라. 그러니까 채용하는 광고의 제목이 최고가 되어 떠나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개인의 성장을 지원해서 꼭 일을 줄 때는 일을 줌으로써 너도 개인적으로 뭐예요? 여기서 이 일을 통해서 너 빼먹을 수 있는 거 충분히 빼먹어. 그러고 나중에 나가라 그거죠. 그동안의 회사와 서로들 이용하는 거죠. Everybody uses everybody.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요즘엔 회의 같은 거 할 때 보면 막 얘기해요. 우리 때는 저기 윗사람만 얘기하고 우린 가만히 졸다가 그냥 나와 버렸는데 뭐 얘기하면 나중에 야단 맞고 그러죠. 왜 밑에 사람이 윗사람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끼어드냐고. 요새는 막 얘기해요.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런다 그거죠. 그게 이제 수평적인 의사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MZ 세대와의 소통 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이게 권위적인 태도죠. 그래서 우리가 MZ 세대를 신세대라고 이렇게 레이블링한 것처럼 그들은 우리를 뭐라고 레이블링했어요? 꼰대라고 레이블링했다고 그러죠. 꼰대다. 이게 꼰대라는 걸로 해가지고 꼰대의 특징이 뭐죠? 네, 꼰대라는 말은 원래 교사라는 데서 나왔어요. 교사. 가르치려고 한다고 해서 가르치려고 한다. 그리고 답답하고 뭐 말하는 투도 재미가 없다 그거예요. 재미가 없다. 웃기지도 않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인 태도를 굉장히 싫어한다 그거죠.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아까 일 주는 거 이런 것처럼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싫어한다. 불분명한 피드백 같은 거 중간중간 이거 중간 했는데요 라고 갖다 주면은 바로 거기서 피드백을 줘야지. 다 해오고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과를 자기가 기껏해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건 좋은데 이건 좀 부족하니까 더해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도 그냥 뭐 쓰레기통으로 간다든가 이러면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낀다 하는 거죠. 워라밸, 개인이 더 중요하다. 개인의 그런 휴가라든가 뭐 노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율성을 제한하는 거 다음 2에서 다음 자율성 제한, 자율 스스로 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창의를 이렇게 누른다든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왔더니 그냥 완전히 자기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 톱니바퀴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걸 또 못 참아요. 자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럴 경우에 톱니바퀴 그런 걔네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회사에서는 톱니바퀴처럼 일하는 척하지만은 나와서 세컨 잡을 얻어요. 예컨대 그 배달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새는 많이 유튜브를 많이 해요. 유튜브를 하는데 본명을 안 넣고 혹은 익명으로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게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그렇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온갖 열정을 밤에 다 쏟아요. 그리고 낮에는 졸아. 회사가 쏜다 그거죠. 근데 왜냐면 회사 규정에는 2가지 잡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요새는 그 2가지 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예 광고를 내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통 영상이나 이런 데 회사는 너희들이 영상으로 관련된 걸로는 2번째 잡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하는데 윗사람은 몇 얘기하고 밑에 사람은 조금 얘기하고 이런 것들도 비수평적인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장점은 있다 그거죠. 장점. 우리가 이 장점을 잘 활용을 해야 돼. 이 사람들 장점은 뭐냐면 MZ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를 시작한 세대예요. 지금 알파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하는 세대고 MZ세대는
컴퓨터 통신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인터넷을 이용하는 그런 세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변화를 많이 알아요. 전 세계적인 변화를 많이 알고 제 딸들도 보면 게임하는 거 보면 글로벌하게 해요. 이번에도 지난주에 제가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 애들하고 격이 없이다 얘기한다고 그러죠. 한 번도 일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 게임에서 배운 거예요. 다 게임. 일본 게임에서 일본 게임 들어가면 미국 애들 들어오고 뭐 다 들어오는데 주로 거긴 퍼스트 랭귀지가 일본어예요. 일본어.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서 그냥 막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밤을 새서 다음날 학교 가서 자고 밤에 이렇게 게임에 혼신을 하다 보니까 일본어를 저절로 익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가서 아주 그냥 고기가 물 만난 듯 이렇게 논다 그거죠.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한 거를 잘 알고 그 다음에 변화가 있는 것에 바로바로 적응을 해요. 바로바로 적응. 그리고 새로운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챌린저블하게 생각해서 기뻐한다고 그러죠. 새로운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는 거, PM 제도로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 혹은 우리 윗세대들은 MZ세대의 특성을 이런 강의를 통해서도 이해하고 또 그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따로 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그들이 아주 숨어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파지티브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들은 우리보다 낫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들은 젊은 세대는 우리보다 낫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세대다. 오히려 거꾸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애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저절로 그들을 리스펙트하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테키스탄과 많은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그런 예물이 되가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거기서는 내 목숨을 발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 키르기스탄에서 몸이 아파도 들어오고 싶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도 선교에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김진수 선교사님과 유선혜 선교사님 가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이나마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실업인회를 통해 우리 김세준 박사님과 또 우리 박진우 우리 선생님 또 장기숙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엘린비전 중창단과 합창단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 엘린비전 공동체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MZ 간의 세대도 격차를 줄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들 몸을 좀 풀어야 되니까 몸을 좀 어떻게 우리 어깨춤 춤줄 아시죠? 해볼까요? 아 이거 말고 권집사님 이거 말고 어깨춤 우리 어떻게 얼스 좋다 얼씨구 좋다 덩덩덩덩쿵 덩덩덩덩쿵 시작 덩덩덩덩쿵 덩덩 한 번 더 덩덩덩덩쿵 덩덩덩덩쿵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그게 시작 사랑하며 살자 덩덩덩덩쿵 덩덩덩덩쿵 행복하게 살자 덩덩덩덩쿵 여러분은 덩덩덩덩쿵 저랑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거는 따라 하시면 돼요. 저 하고 따라 하시고요. 어휴 너무 잘. 우리 집사님 제일 잘하고 있어 지금. 다시 덩덩덩덩쿵 덩덩덩덩쿵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덩덩덩덩쿵 덩덩덩덩쿵 건강하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덩덩덩덩쿵 덩덩덩덩쿵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여러분들 이 말이 아니래도 하고 싶은 거 많으시죠? 말씀 많으시죠?
이게 덩덩덩덩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한마디씩 하시면 돼요. 시간이 많을 때 하는데 한 5분만 그냥 할까 아무거나 외치시면 돼요. 덩덩덩덩쿵은 2번씩 꼭 같이 하시고 시작. 덩덩덩덩쿵 덩덩덩쿵 더위야 물러가라. 덩덩덩덩쿵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앞에서 했던 거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 이분이 사랑하자 했는데 저분이 또 사랑하자 해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사랑하면 좋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다시 시작. 덩덩덩덩쿵 누구 해보시겠습니까? 누구 빨리. 웃으면서 살자. 어이 덩덩덩덩쿵 덩덩덩 소통하면서 어이 살자. 덩덩덩덩쿵 덩덩덩덩쿵 감사하며 살자. 덩덩덩덩쿵 덩덩덩덩쿵 재밌게 살자. 덩덩덩덩쿵 덩덩덩 누구? 없어. 살자. 기쁨으로 기쁨으로 살자. 덩덩덩덩쿵 덩덩. 자 그럼 우리가 열심히 살자. 더 좋아요. 덩덩덩덩. 자 그럼 우리가 또 사랑을 할 때는요, 우리 아까 MZ들과 소통을 하라 그랬죠. 자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살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요 작은 하트 있죠. 이렇게 작은 하트 만들어 보세요.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그 다음에 가슴에 작은 하트. 아까 요건 손가락 하트였고요. 작은 하트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그 다음 큰 하트 시작. 사랑하며 살자. 한 번 더. 사랑하며 살자. 자 우리 MZ들과 같이 소통을 하려면 MZ들의 MZ들 말씀하시니까 그냥 앉아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MZ들의 하트, 볼 하트 있어요. 볼 하트. 어떻게? 자 이렇게 MZ들한테 이런 하트를 해야 돼요.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한 번 더. 살자.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자 이번에는 무슨 하트가 있냐? 딱 고양이 하트. 고양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게 귀야, 귀. 귀. 그리고 요거 2개 이렇게 얼굴 같으죠? 고양이 얼굴. 그래서 요게 고양이 하트예요. 어디. 오 잘하시네. 다 잘하시네. 우리 목사님 제일 고양이 같은데요? 모양이? 여기가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고양이 같지가 않아요. 박사님 막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손끝만. 손끝만. 오, 이렇게 하고 위로 올리시고. 아이고, 어렵고 힘드시죠? 어려워. 네. 아이고, 이렇게요. 말씀은 잘하셔도 손이 안 돼. 그런데 괜찮아요. 연습하면 돼요. 이건 얼마든지. 그래서 여기 고양이 하트. 무슨 하트? 고양이 하트. 무슨 하트? 고양이 하트.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한 번 더. 살자. 사랑하며 살자. 살자. 잘하셨어요. 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게요. 사랑하며 처음에 살자는 지금 요거 한 번씩 다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덩덩덩덩쿵 덩덩. 사랑하며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그다음에 사랑하며 그다음에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어디 지금 이게 안 만들어지는데도 말만 사랑하고 있어 지금.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덩덩덩덩덩 덩덩. 행복하게 살자. 덩덩덩덩. 감사하며 덩덩. 감사하며 살자. 덩덩덩덩 덩덩. 즐겁게 살자. 덩덩덩덩 덩덩. 기뻐하며 살자. 덩덩. 잘하셨어요. 자 우리 강동 실업인 협회를 위해서 한번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강동 실업인 협회 아자 시작. 강동 실업인 협회 아자. 한 번 더 시작. 강동 실업인 협회 아자. 한 번 시작. 강동 실업인 협회 아자. 박수.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자 지금부터 자기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길지 않죠? 간단하게 빨리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엘리비전교회 권사이고요. 말씀으로 소통하시지만 저는 많은 분들과 노래로 소통하고 있는 노래 강사 김
김은주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